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삶을 더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연인, 지인 등 각기 다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며 때로는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감정과 에너지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너무 가까이 다가와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 멀어져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미야모토 무사시는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불편하고 너무 멀어지면 소원해진다. 인간관계는 적당한 거리감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처럼 인간관계에서 거리감은 단순한 물리적 거리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으며 무의식적으로 상대방과의 거리감을 조절하지만 이를 의식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거리감은 단순히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밀착도,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기대치를 어떻게 조절하는지까지 포함합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방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부담을 느끼고 너무 멀어지면 소외감을 느끼며 관계가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인간관계란 적절한 거리 조절을 통해 서로에게 최적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주 연락하고 만나길 원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한쪽은 집착적으로 보일 수 있고 다른 한쪽은 냉정하거나 무관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거리감을 조절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유지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감정적인 거리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 사이에서도 우리는 서로 다른 감정적 거리감을 원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의존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감정을 공유하지 않으면 관계가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서로의 감정 표현 방식을 존중하고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관계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심리적인 거리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개입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다고 느낄 수 있으며 반대로 너무 무관심하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특히 관계 초반에는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며 서서히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간의 기대치를 조절하는 것도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서로 다른 기대 수준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라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실망하거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기보다는 서로의 기대치를 솔직하게 조율하는 것이 건강한 거리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거리감은 단순한 물리적 거리를 넘어 심리적, 감정적, 기대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거리를 조절하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할 때 우리는 부담 없이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본인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게 되고 결국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멀어지면 서로의 소통이 단절되면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질 뿐만 아니라 오해와 거리감이 쌓여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조절하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관계에서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의존하다 보면 관계가 부담스럽고 지치게 됩니다. 지나치게 밀착된 관계에서는 개개인의 공간과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갈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너무 냉담하거나 거리감이 멀어진다면 신뢰가 약화되고 감정적 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는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감정적, 심리적 거리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균형을 맞추고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신의 감정과 상대방의 성향을 이해하고 관계에서 원하는 거리감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관계의 밀도가 다르므로 상대방이 편안하게 느끼는 수준을 존중하는 것이 관계를 지속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관계의 거리감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감정도 돌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때로는 상대방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으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깊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필요할 때는 거리를 조절하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조절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균형 잡힌 거리감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며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감을 찾고 유지하는 연습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방법을 깊이 탐구하고 그 거리감을 지키며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거리감을 조절함으로써 서로를 존중하고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여러분이 앞으로의 관계에서 더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 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관계에 여백을 두라.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마다 관계에서 원하는 거리감이 다를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너무 깊이 개입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과 너무 자주 연락을 주고받거나 사소한 일까지 간섭한다면 서로 피로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좋은 의도라도 지나치면 오히려 관계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에 적절한 여백을 두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공간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친밀한 관계의 필수 요소가 아니며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신뢰가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인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모든 시간과 감정을 자신에게 쏟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때 이를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태도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관계의 여백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끊임없이 거리감을 두려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가까워지려 하면 관계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적절한 조절을 통해 편안한 거리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거리감을 조절하려 합니다. 때로는 업무나 학업과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때로는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단순히 성향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거리감을 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선에서 관계를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관계에 여백을 두는 것은 단순히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이를 존중하고 과도한 간섭을 피하면서도 적절한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더 오래 지속하는 핵심입니다. 여백을 인정하는 관계는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면서도 동시에 신뢰를 쌓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마라.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그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감정 변화에 과도하게 반응하면 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은 전염성이 강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변덕스럽게 반응하면 관계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화가 나 있거나 우울해 있을 때 우리가 동일한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감정적 소모가 심해지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불안정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독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독립성이란 상대방의 기분에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되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불안하거나 우울한 상태라면 공감하면서도 우리의 감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 변화에 따라 우리의 기분이 급격히 변하면 관계가 감정적으로 소모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자기 감정을 먼저 인식하고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불만을 표현하거나 짜증을 낼 때 우리의 감정을 먼저 점검하고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감정을 조절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감정을 가라앉히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한 박자 쉬어가는 연습을 하면 감정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감정적인 자율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필요할 때 감정적인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같은 중립적인 반응을 보이면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감정적으로 깊이 개입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태도는 일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스트레스를 받아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낼 때 우리가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감정적으로 격해졌을 때도 우리가 감정을 통제하며 차분하게 대응하면 관계가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관계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다. 우리의 감정을 잃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연습하면 더욱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간관계에서 감정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기대를 조절하라. 인간관계에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실망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에 맞춰 행동해 주기를 바라지만 사람마다 생각과 가치관, 행동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항상 우리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 믿으면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관계에서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언제나 내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길 기대한다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 역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항상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늘 우리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배려해 주기를 기대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자율적인 감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대치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상대방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실망감과 좌절이 커질 수 있으며
관계가 멀어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법을 배우고 상대방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관계에서 건강한 기대를 유지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상대방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대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치를 조정하면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대는 상호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상대방의 기대에 맞춰 행동해야 하며 일방적인 기대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항상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정작 우리는 상대방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관계는 불균형해질 것입니다.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기대치를 맞춰가며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인간관계에서 기대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설정하고 상대방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으며 관계를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대치를 조절하면 실망을 줄이고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상대방이 아닌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관계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라.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너무 의존적이 되면 독립성을 잃고 서로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상호 의존성이 중요하지만 그 의존성이 균형을 잃으면 한쪽이 과하게 기대거나 다른 한쪽이 부담을 느끼면서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이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모든 감정적 지지와 결정을 대신해 줄 것을 기대하면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되고 상대방 또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연인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동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때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자율성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 선택, 목표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상대방의 의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먼저 존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만의 취미나 목표를 가지며 혼자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하면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두 사람이 각자 독립적인 존재로서 성장하면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이해하는 여유가 생깁니다. 반대로 지나친 의존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고 결국 상대방이 부담을 느껴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독립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기대는 대신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감정적으로도 더 성숙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인 관계에서도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지나친 간섭보다는 서로의 삶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일과 학업, 취미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존중하고 자신의 감정과 결정을 책임지는 태도를 가질 때 진정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성장해 나간다면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모든 사람과 친해질 필요는 없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는 사람도 있고, 꼭 친해지지 않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우리의 감정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와 가까운 관계를 맺을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면 오히려 본인의 에너지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만족스럽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노력은 때때로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향이 다르거나 가치관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면 심리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을 높이고 결국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를 유지할 때는 상대방과 나의 가치관이 잘 맞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관계에서 상호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노력하는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나만이 계속 노력하고 있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자신이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유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습관이나 사회적 압박 때문이라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영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분석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지만 서로 존중하는 선에서 가벼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나 지인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감정적인 얽힘 없이 업무적인 관계만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과 친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우리의 감정과 시간, 에너지를 소비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꼭 필요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6번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이 필요하다.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은 무관심과는 다릅니다.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단순히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정서적인 연결을 꾸준히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에게 잘 지내냐고 가볍게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우리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근황을 궁금해하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공감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고 상대방의 특별한 날을 기억하며 축하하는 등의 작은 노력이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생일에 단순히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축하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심과 배려가 담긴 행동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깊게 해줍니다. 또한 관계는 일방적인 노력이 아니라 상호적인 교류를 통해 유지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상대방도 노력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한쪽에서만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면 피로감이 쌓이고 결국 관계가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지나친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는 관계가 가장 건강한 관계입니다.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오해를 방지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간 연락이 끊기면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작은 이벤트라도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가볍게 커피 한 잔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단순한 관심 표현을 넘어 지속적인 정서적 연결과 배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면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며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여러분도 작은 노력들을 실천해 보세요. 이는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거리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고 나 또한 감정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멀면 서로 소통이 어려워지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상대방의 성향과 필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깊이 있는 대화를 원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벼운 소통을 선호합니다.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감을 느끼지만 또 다른 친구는 가끔씩 연락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존중하면서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독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거리감을 조절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지나치게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자립하여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유롭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으며 서로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대화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관계는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공감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거리감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려는 노력이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관계의 흐름을 존중하면 상대방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지지해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어떤 거리감이 가장 적절한지 고민해 보세요. 거리감을 적절히 조절할 때 여러분의 관계는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거리감을 어떻게 조절하시나요? 혹시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거리감을 조절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얼마나 가까워질지 혹은 독립성을 유지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거리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성향과 필요를 세심하게 고려하며 관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기적인 연락과 자주 만남을 원하고 이를 통해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개인적인 공간을 중시하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소통하는 것이 더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성향뿐만 아니라 각자의 성장 배경, 생활 패턴, 감정적 필요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사람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는 반면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조용한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며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방식의 소통을 선호하는지 이해하고 서로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적절한 거리감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거리감을 설정하면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고 오해 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더욱 편안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관계의 본질은 서로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므로 우리는 지속적인 대화와 배려를 통해 각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최적의 거리감을 찾아가야 합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거리감을 조절하는 것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가까워지려고 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너무 멀어지면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르며 서로에게 맞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어떤 거리감이 가장 적절한지 고민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 다스리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